윤석열의 깜짝 계엄 이벤트로 탄핵이 있었죠.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한덕수 총리가 세워졌는데 재밌게도 또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직무대행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마저도 또 탄핵될 위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대통령 자리 하나 빈 것도 문제가 큰데 총리에 부총리까지 싹 다 직무정지 시켜버리면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당연하겠죠. 하지만 걱정하기는 일러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게 여러 장관들은 이미 예전에 탄핵되어서 자리에 없고 덕분에 윤석열 탄핵을 재판할 헌법재판관들도 9명 중에 3명이 비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지러운 형국에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해서 미리부터 탄핵을 당해 있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탄핵시키는 주체는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저 쑥말과 함께 알아보시죠. 때는 2024년 12월 3일 쑥말이 부인말과 함께 여유롭게 TV를 보고 있을 무렵입니다. 여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있는 계엄이라는 개념에 혼돈이 왔어요. 그새 계엄의 뜻이 바뀌었나? 유튜브를 켜보니까 세상에 진짜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고 진짜 2024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국회의원 거의 전원이 국회로 소집되고 특수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투입하는 등 난리가 있었지만 다행히 계엄령은 인명피해 없이 6시간 만에 종료되었죠. 아니 상황은 종료됐는데 이게 맞아? 갑자기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그리고 벌써 끝났어? 개꿀잼 몰카인가?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뜬금없는 타이밍에 6시간 만에 종료될 계엄령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선포했던 걸까? 우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한 그 이유를 들어봅시다. 지금까지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어디 계엄령을 선포할 일인가? 대체 예산을 깎으면 얼마나 깎았고 탄핵을 하면 얼마나 했다고 그러냐? 국정마비와 체제 전복이라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실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2대 국회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정리한 표인데 6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단 5개월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게 무려 11건입니다. 아니 이거 맞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마구잡이로 탄핵을 해도 되는 거야? 사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안 그러죠. 아무리 뽑은 반장이 별로여도 한 학기 임기는 다 채우는데 이건 무려 국정을 운영하는 일인데 너무 남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자료가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대한민국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탄핵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현실입니다. 대통령부터 법조계 장관, 경찰청장의 국방부 사령관들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까지 모두 직무를 못 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쯤 되면 왜 북한이 지금을 노려서 안 쳐들어오나 이상할 수준이에요. 그럼 예산 삭감은 또 어느 정도냐? 이게 이번에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인데 이거 한눈에 봐도 뭐가 이상하죠. 이건 삭감이라는 표현도 과분한 게 예산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없앴어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하던 예산을 0원으로 만들면 이게 나라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맞는 건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특활비인데 특활비는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 특활비라 함은 공범죄 수사, 위장 수사, 보약 수사와 같이 고위험 수사에 쓰이는 필수적인 자금이에요. 그럼 이런 중요한 자금을 없애는 명분은 무엇이냐? 특활비는 그 특성상 기밀 유지를 이유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특활비 비리 문제야 이전부터 있던 논쟁이지만 현 야당이 집권할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없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96억 원으로 오히려 많았습니다. 이걸 0원으로 바꿔도 나라가 돌아가는 거면 그 96억 원은 대체 어디에 쓰였다는 말입니까? 이외에도 미래성장 동력인 R&D 예산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예산에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삭감의 칼을 들이밀고 있어요. 예산을 삭감한다 하면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삭감했을 때 있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데 이런 상식을 벗어난 삭감은 확실히 선을 넘어 보입니다. 이거 실태를 보니 심각하죠. 이제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칼을 빼들었으면 뭐라도 했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못한 게 아쉬운 마음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선을 넘는 야당의 횡포를 보면 이게 대체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여왔는지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민주당도 우리가 뽑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어디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아무리 여야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인데 저 움직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루머와 네거티브라고만 생각했던 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국정마비와 체제전복,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어쩌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중 일부는 우리와는 다른 사상과 뜻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쑥말이었습니다.